사람들의 미래를 보는 한 여자. 사업이 망할 사람, 결혼할 사람, 떠날 사람까지 수천 명의 앞날을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미래도 보세요? 제 앞길은 보이지 않아요. 사실 그녀가 자신의 운명을 보지 않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시작된 이상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유 없이 쓰러지고 40도가 넘는 열이 오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무속인을 찾아가게 되면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자님들의 사연도 궁금합니다. 이 여자는 남의 인생을 봅니다. 20년 넘게 수천 명의 앞날을 봐왔습니다. 사업이 망할 사람, 결혼이 잘 될 사람, 곧 떠나보내야 할 사람. 그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녀 앞에 앉아서 처음 듣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갑니다. 신기하다는 소리, 용하다는 소리, 무섭다는 소리. 그 모든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미래도 보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녀는 잠깐 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앞길은 보이지 않아요. 그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신기하다고 하거나 말이 되느냐고 의심하거나. 그 이유는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아직 30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점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처음으로 이상한 아이가 된 건 4살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날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TV를 틀고 어린 그녀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그런 저녁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놀이를 멈췄습니다.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향해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밥 먹었어요? 어머니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어. 그녀가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있어. 엄마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향을 보며 혼자 웃는 날. 이유 없이 갑자기 무서워서 울부짖는 날. 어떤 날은 자기 손을 보면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게 안 지워져? 어머니 눈엔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원을 다녔습니다. 소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이상 없음. 의학적으로는 완벽하게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그녀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지수 할아버지 돌아가셔. 지수는 그녀의 친구였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갑자기 쓰러졌다고.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한 말이 맞았습니다. 그것도 미리. 어머니는 그 순간부터 알았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 그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몸이 버티질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쓰러졌습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그냥 픽하고 열이 올랐습니다. 39도, 40도, 40.5도. 구급차를 부를 정도의 열이 올랐다가 아무 처치도 없이 뚝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환청도 생겼습니다. 밤에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 어머니가 들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전국의 크고 작은 병원을 다녔습니다. 입원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원인 불명. 그러던 어느 새벽, 그녀가 잠에서 깨어 어머니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흰옷 입은 할아버지가 나한테 뭔가 주려고 해. 나는 싫다고 했어. 근데 자꾸 와. 어머니는 아이를 안아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다. 그 꿈은 그 이후로 반복됐습니다. 꿈을 꾼 다음 날이면 반드시 몸이 나빠졌습니다. 꿈에서 거부할수록 몸은 더 심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살아야 했습니다. 무속인 앞에 앉자마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해보려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를 먼저 말하면 그때 믿겠다고. 무속인이 어머니를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왔죠. 딸이죠. 지금 열이 자주 올라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속인이 계속했습니다. 그 아이 안에 들어오려는 게 있는데 아이가 계속 밀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러는 겁니다. 오래 버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을 받아야 삽니다. 어머니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밥도 못 먹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울면서 밤을 새던 그날 밤, 그녀가 어머니 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알아. 엄마가 오늘 어디 갔다 온 거. 어머니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 받을게. 근데 조건 있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엄마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 8살짜리 아이가 신에게 협상을 한 겁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오래 울었습니다. 엄마가 보호해야 할 아이가 엄마를 지키겠다고 먼저 나선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신내림 의식 준비는 오래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도 친정 식구에게도 혼자 알아보고 혼자 준비하고 혼자 감당했습니다. 의식 당일 그녀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무서운 것도 없어 보였고 오히려 어머니를 안심시키려는 듯 웃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는 멀리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곁에 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손만 잡아줘도 좋을 텐데 그저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에게 열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울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몸은 살았는데 딸의 삶은 이제 평범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씩 시작됩니다. 딸의 몸이 살아난 그 시점부터 어머니의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신내림 이후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밥을 먹고 숙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많이 달라졌다는 걸. 그녀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다가 어떤 아이 이름을 부르자 그녀가 갑자기 그 아이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이, 오늘 집에 가면 힘든 일이 있겠다. 그날 저녁 그 아이의 부모가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느낀 걸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느끼는 게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친구들이 웃으며 이야기할 때 그녀는 그 친구의 기운이 무겁게 느껴져서 혼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듣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이 삶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그녀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는데 말 못하는 게 문제예요. 친구한테 너 곧 힘들겠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냥 혼자 알고 혼자 걱정하는 거예요. 그 외로움은 오래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남의 미래를 그토록 정확히 봤던 그녀가 정작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는 것도, 어머니가 쓰러지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는 것도 왜 그랬을까요? 성인이 된 그녀가 본격적으로 손님을 받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알려졌습니다. 용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합격 여부, 사업 방향, 결혼 날짜, 이사 시기. 그녀가 말하는 것들은 정확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일관되게. 그러면서 외모 이야기가 덧붙여졌습니다. 무당치고 너무 어리고 예쁘다는 것. 그게 온라인으로 퍼졌습니다. 사진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녀는 그게 불편했습니다. 제 일이 외모로 먼저 소비될 때마다 솔직히 좀 씁쓸해요. 저는 그냥 제 삶을 살고 있는 건데 이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아무도 모르면서 사진만 보고 신기하다고 하잖아요. 손님이 늘어날수록 몸은 힘들어졌습니다. 손님 한 명이 가져오는 아픔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함께 끌어안습니다. 그 무게가 끝나면 다음 손님이 옵니다. 하루에 여러 명을 만나고 나면 말 그대로 기진맥진해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이면을 보지 않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무녀복, 신당의 촛불, 용하다는 소문. 그 뒤에 있는 건 매일 새벽에 일어나 혼자 기도하고 손님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저녁에 탈진하는 한 젊은 여자입니다. 그녀는 수천 명의 앞길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불행은 하나도 막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던 날, 그녀는 그날도 손님의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팠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녀는 그날 아침까지도 어머니가 아플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몇 번이고 점을 봐준 적이 있었는데 정작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건 한 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남의 미래는 보면서 왜 자기 가까운 사람들의 미래는 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가 가까운 사람들의 불행을 보지 못한 시기와 어머니 몸이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한 시기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연결된 걸까요? 그녀에게 딸이 생겼습니다. 연애도 쉽지 않았고 결혼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당의 삶을 함께 감당하겠다는 사람을 만나는 건 그 자체로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 곁에 남은 사람이 있었고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이 3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딸이 신발을 벗으면서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 옆집 아저씨 팔 다쳐. 그녀는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 저녁 옆집에서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팔이 골절됐습니다. 그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이미 다른 데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장난감을 집어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의 자신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던 자신. 그녀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마, 혹시 자신이 딸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이미 시작된 건 아닐까? 그 이후로 딸의 이상한 말들은 계속됐습니다.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에서 이상한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유 없이 고열이 올랐다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게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이도 그런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느꼈어. 근데 나 할 말 있어. 어머니가 처음으로 꺼낸 이야기. 수십 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 나도 어릴 때 그랬어.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그런 면이 있다는 걸. 그런데 어머니가 다음에 한 말이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거부했어. 버텼어. 그리고 없어졌어. 근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었어. 나한테 오던 게 내한테 간 거야.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 버텨낸 것이 딸에게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버텨낸 것이 손녀에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3대째. 그런데 이 순간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어머니가 거부해서 딸에게로 이어졌다면 어머니는 그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입을 닫고 있었던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녀는 그날 밤 혼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딸에게도 신내림을 받게 해야 하는가? 그것만은 막고 싶었습니다. 자신처럼 평범한 학창 시절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는 걸 담담히 받아들이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처럼 소원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인 어른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젊은 시절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 딸만큼은 평범하게. 그런데 막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막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돌고 돌다가 그녀는 한 가지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을 해야 한다. 내 미래를 봐야 한다. 무속 세계에는 오래된 금기가 있습니다. 무당은 자신의 운명을 함부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것. 자신의 운명을 보는 순간 그 운명에 개입하게 되고 개입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녀도 그 금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미래를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보면 더 나빠질까봐. 그런데 딸 때문에 그 금기를 깨려 하는 순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나 알아. 하지 마.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거 한 번 했다가 이렇게 된 사람이 있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 어머니가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낳고 얼마 후 딸에게 이상한 징조가 보일 것 같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자신도 어릴 때 비슷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직감이 두려워서 어머니는 금기를 어겼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보려 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자신이 어떻게 해야 딸을 지킬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한 무속인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봐주세요. 그 무속인이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어떻게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신 딸 무거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역할입니다. 당신이 버텨야 딸이 버팁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집에 왔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의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것도, 결국 혼자 딸을 키우게 된 것도, 어머니는 그게 자신의 운명을 들여다본 대가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같은 짓을 할까봐. 그런데 딸이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야 합니다. 어머니는 그 무속인에게서 들은 말, 당신이 버텨야 딸이 버팁니다 라는 그 말이 단순한 위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었다면요. 그것도 그녀의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설계된 일이었다면요. 어머니가 모든 걸 털어놓은 날 밤, 그녀는 딸 방에 가서 잠든 아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자고 있는 딸. 그녀는 쪼그리고 앉아서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데 그 순간 잠들어 있던 딸이 눈을 뜨지 않은 채로 말을 했습니다. 잠꼬대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랬습니다. 엄마는 울지 마. 내가 있잖아. 그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잠꼬대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그게 뭐든 간에 그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무너지면 안 된다. 딸을 지키려다가 내가 먼저 무너지면 딸은 오히려 더 혼자가 된다. 어머니가 혼자 버텨서 자신이 살았듯이 자신이 버텨야 딸이 산다. 그녀는 딸의 이마를 가볍게 짚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8살의 자신이 신에게 했던 말. 우리 엄마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지금 3살짜리 딸이 잠꼬대로 한 말. 엄마는 울지 마. 내가 있잖아. 세대가 달라도 말이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그 결심 이후 그녀는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굿. 지금까지 수백 번의 굿을 남을 위해 했지만 자신을 위한 굿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스승격의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그녀를 보더니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제야 왔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녀는 곧 알게 됩니다. 굿이 시작됐습니다. 방울 소리가 울렸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의식이 깊어지면서 그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묵직하게 가슴을 누르는 감각. 그리고 촛불이 꺼졌습니다. 촛불이 꺼진 그 순간 그녀는 보았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흘러갔습니다. 어린 시절 쓰러지던 자신, 신내림 받던 날의 자신, 손님들을 만나며 지쳐가던 자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던 자신. 그런데 그 장면들 하나하나에 다른 무언가가 겹쳐 보였습니다. 자신이 쓰러지던 날, 어머니의 몸 어딘가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프던 날들, 어머니에게로 향하던 불행들이 자신에게로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왔어야 할 것들이 자신을 향해 오고 있을 때 누군가가 대신 받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녀가 어린 날 신에게 했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 그 조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보호하고 있는 줄 알았던 어머니는 사실 반대였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불행을 대신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업 실패를 짊어지고
몸의 아픔을 짊어지고 딸 곁을 지키면서 그 무게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젊은 날 들었던 그 말의 의미였습니다. 당신은 딸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역할입니다.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이 순간 스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보이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말할게요. 당신 어머니가 대신 받아온 것들, 그게 어머니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당신 딸한테 가야 할 것들이었어요.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굿이 끝난 후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뭐가 보였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보였어요. 스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당신 앞에 있는 건 당신 운명이 아니었어요. 다 당신 어머니가 대신 받은 거예요. 그녀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보려 해도 자신의 운명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자신에게 오던 것들이 자신에게 닿기 전에 어머니가 먼저 받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앞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어머니가 다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스승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그거 알아요? 당신 어머니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요? 당신이 신내림 받던 날. 8살 때 신에게 했던 조건 있잖아요. 그 조건이 성립되는 순간 어머니는 느꼈을 거예요. 내가 대신 받겠구나 하고. 그래도 막지 않았어요. 그게 어머니가 선택한 거예요. 그녀는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는데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그녀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그녀가 겨우 물었습니다. 엄마 알고 있었어? 어머니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근데 슬비야 아니 근데. 그게 싫지 않았어. 내 새끼 사는 거 보면서 내가 대신 맞는 거. 그게 엄마한텐 오히려 든든한 거야. 그녀는 그 말에 더 울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 어머니가 조용히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응. 나 요즘 손녀 꿈꿔. 그 아이가 꿈에서 나한테 웃어. 참 이상하지.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로 자신의 운명을 다시 보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보지 않는 것이 어머니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결심한 날 딸에게 이상한 증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열도 없었고 이상한 말도 없었고 꿈도 없었습니다. 딸이 나아진 게 먼저였는지 그녀의 결심이 먼저였는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내려놓는 순간 딸한테 넘어가려던 것도 같이 내려진 건 아닐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